오늘 영상에서는 한우의 유전 능력 EPD를 전적으로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네 가지의 유전 능력 도체중, 등심 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도 중에 소의 출하 가격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 한 가지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EPD 값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죠. 그래서 내가 소를 살 때 보는 EPD가 출하 성적과 얼마나 연관이 되는지 정확한 자료를 통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어디서도 보시지 못했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한우 사육을 하고 계시거나 사육 예정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되게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직접 자료를 정리하면서 정말 신기하고 재밌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소를 구입할 때도 참고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에게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체번호가 있죠. 이 개체번호를 조회하면 그 소의 출생일이나 태어난 곳, 소유주뿐만 아니라 그 소가 가지고 있는 유전 능력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전 능력을 EPD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전 능력에는 도체중, 등심 단면적, 등지방 두께, 근내지방도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이 있고 각 항목별로 A, B, C, D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사실 이 유전 능력 EPD에 대해서는 이 수치를 믿어도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은데요. EPD 값이 올 A로 아주 좋아도 오히려 성적이 안 좋거나 반대로 EPD 값이 안 좋은데 성적이 터지는 개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먼저 이론적인 배경을 아주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한우의 유전 능력, EPD의 정확한 의미는 그 소가 자손을 생산하게 될 때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전적인 가치를 말하는데요. 물론 이 유전 능력은 엄마, 아빠 소에게 각각 절반씩 받기 때문에 EPD 값은 육종과의 절반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PD 값이 좋다는 건 자손에게 좋은 유전 능력을 물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손에게 좋은 능력을 물려줄 수 있다는 건 당연히 그 소의 유전 능력도 좋다는 뜻이 되겠죠. 이 EPD는 네 가지 각 항목별로 수치화가 되어 있는데요. 유전 능력이 상위 1에서 20%면 A, 20에서 45%면 B, 45%에서 70%면 C, 70%에서 100% 수준이면 D로 표시가 됩니다. 이 PD 값은 모든 시스소의 평균치랑 비교를 해서 각 항목별로 얼마나 더 좋은지 나쁜지를 수치로 매기기 때문에 새로운 시스소가 계속 나오고 기존 시스소의 후대 검증이 이루어지면서 이 수치가 조금씩 바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A, B, C, D로 표시되는 이 PD 값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매년 2월과 8월에 갱신이 됩니다. 저도 소를 처음 키울 때는 이걸 몰라서 왜 송아지를 살 때 적어둔 EPD랑 2년 뒤에 출하할 때쯤의 EPD 값이 다른지 이유를 몰랐어요.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유전 능력 EPD는 소를 살 때 참고할 만한 그리고 믿을 만한 자료일까요? 이에 대한 대답은 저희 농장에서 이번에 출하했던 소들의 성적을 보여드리면 아주 명확한 답을 들릴 수 있습니다. 이 소들은 모두 저희 농장에서 제가 직접 키웠고 전부 같은 사료를 먹으면서 같은 사육관리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심지어 구매 시기와 출하 시기까지 비슷한 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료인데요. 두수도 총 78마리로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먼저 냉도 체중 EPD를 보여드릴게요. 총 78마리 중에 A인 소는 23마리, B도 23마리, C는 19마리, D는 13마리였는데요. 도체중 항목을 보면 EPD에 따라 도체중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A인 개체들의 평균 도체중은 523kg였고 B는 515kg, C는 그보다 더 낮은 491kg, D는 461kg였습니다. 도체중의 EPD 값이 안 좋을수록 도체중이 작아지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죠. 부가적으로 다른 수치들도 보면 꽤 재밌는데요. 도체중이 클수록 당연히 등심 단면적도 커지고요. 이건 저도 모르고 있던 내용인데 도체중이 클수록 등지방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향성이 약간 보였습니다. 다른 근내지방도나 용량지수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었고요. 다음으로는 등심 단면적입니다. 이 등심 단면적도 A인 개체의 평균 등심은 107, B는 102, C는 100, D는 96.4로 경향성이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도체 EPD에서 확인한 것처럼 등심의 EPD가 좋을수록, 그러니까 등심이 클수록 도체중도 큰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보였어요. 등지방 두께도 마찬가지입니다. A인 개체들의 평균 등지방은 14, B는 14.3, C는 16.6, D는 17.8로 EPD 값이 안 좋을수록 쓸데없는 불가식 지방인 등지방이 확연하게 두꺼워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질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근내 지방도는 어땠을까요? 근내가 A인소들의 평균 근내는 8.2였고요. B는 7.5, C는 7.7, D는 5.8로 B인 개체보다 C인 개체의 평균 근내가 조금 더 높긴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근내도 이 PD 값을 따라가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근내 A와 B의 평균 근내 지방 스코어 차이가 0.7로 상당히 크게 나는데요. 근내 지방도 EPD가 A인 게 실제 결과에서 이렇게 상당히 큰 차이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저희 농장 기준으로 근내에서 B와 C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EPD는 실제 출하 성적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었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 출하했을 때의 기준 EPD로 계산을 한 자료입니다. 송아지를 사와서 24개월을 사육했으니까 그동안 EPD가 4번 바뀌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도 더 높아졌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출하했을 때 기준 EPD 말고 송아지를 구입할 때 EPD가 출하 성적과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궁금한데 그런 자료는 없나요? 이렇게요. 물론 그 자료도 제가 다 기록을 해두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건 제가 송아지를 구입했을 당시 기록해둔 EPD를 기준으로 출하 성적을 정리해 본 건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2년 전 송아지를 구입했을 때의 EPD 값도 출하 성적과 아주 높은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도체중도 EPD가 좋을수록 도체중이 높아졌고요. 등지방 두께는 EPD가 안 좋아질수록 두꺼워졌습니다. 등심과 근내에서는 B랑 C랑 약간 역전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EPD 값에 수렴을 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4가지의 각 항목별 EPD 중에 한우 마리당 경락단가, 그러니까 평균 수치가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근내지방도였습니다. 근내가 A였던 소들의 평균 경락 단가가 1,09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요. 다른 EPD 항목들은 A, B, C, D 단계별로 평균 수치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경향성이 없었지만 근내지방도 EPD는 좋을수록 수치가도 비례하게 높아지는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송아지를 살 때 도체가 A인소, 등심이 A인소, 등지방이 A인소, 근내가 A인소 이렇게 4마리가 있다면 근내가 A인소를 사는 게 높은 단가를 받는데 가장 유리하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EPD는 송아지를 살 때 아주 좋은 참고 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초보분들이 소를 살 때에는 소의 모습이나 체장 체구만 보고 사기는 어려울 텐데요. 이 EPD 값은 이렇게 수치화가 되어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보시기에 아주 쉽고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체 한 마리씩만 보면 EPD와 다른 결과값을 내는 소들이 있어요. 이번에 출하한 저희 소 한 마리를 보여드리면 이 소는 EPD가 CCBD로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심지어 마리당 수치가와 연관이 가장 깊은 근내 지방도가 최하위인 D였는데요. 이 소는 실제로 근내 지방도는 9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아서 2+를 달았고요. 도체는 483kg에 등심이 111로 큰 편이었습니다. 등지방은 6mm로 얇았고요. 그래서 2+의 용량 등급도 A를 받아서 키로당 24,778원, 총 1,196만원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EPD 값은 좋았지만 기대에 상대적으로 못 미치는 소들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마리의 개체를 확률적으로 보면 결국 출하 성적은 EPD 값에 수렴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를 하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도 궁금하시지 않나요? EPD가 내가 송아지를 살 때의 수치와 2년 뒤에 출하를 할 때 수치가 변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경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요.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까 대략 3개 중에 1개꼴로 EPD 값은 변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희 농장에서 출하한 78마리가 각 4개씩 총 312개의 EPD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출하 시점과 비교를 해보면 이 중에 총 100개의 EPD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100개의 변경된 EPD 중에 상향이 된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B가 A가 됐거나 C가 B가 된 수는 총 32개였고요. 반대로 EPD가 하향이 된 숫자는 68개였습니다. 그러니까 EPD가 변동이 된다면 대략 68%, 거의 70% 확률로 하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개체들은 2단계씩 하향된 소들도 있었습니다. 이 소는 입식 시점에는 EPD가 올 A였는데요. 출하 때는 등심이 A에서 B로 떨어졌고 근내는 A에서 C로 2단계가 떨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육종가가 높은 좋은 시수소들이 계속 나오고 EPD의 기준이 되는 시수소 평균값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농장의 성적이나 자료들을 기록 관리해보면서 분석하면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자료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공유드린 내용이 실제 농장을 운영하시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